네, 앞서 리포트를 보신 것처럼 유독 완주군은 환경과 관련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죠. 스튜디오에 이번 사태를 취재 중인 엄상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완주군민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 완주군 의회 최광호 의원을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의원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엄상현 기자, 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소개했지만 이번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이 소각시설 추진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죠. 네, 최근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대에 소각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전북지방환경청에 사전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소각시설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은 관련 사업에 대해 완주군의 입장을 물어온 것이고요. 사전심사 청구 내용은 구암리 일대 15,548제곱미터 부지에 하루 189.6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만드는 게 골자입니다. 처리 대상 폐기물은 모두 14종의 일반 및 생활 폐기물하고요. 13종의 지정 폐기물이 포함됐고 영업구역은 전라북도 외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주민들은 소각시설 예정지가 주거지역과 너무 가깝다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소각장의 시설 위치는 봉동읍 구암리 일원으로 해당 시설은 영향권 안에 북쪽으로 봉동읍 둔산리 일원과 남쪽으로는 삼봉지구 삼례 등 1만 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 단지가 조성돼 있고 인근에는 통정마을, 구정마을, 원구암마을, 원수기마을 등 자연 부락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14개의 초중고교와 대학교까지 위치했던 것을 지리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이야기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엄 기자, 어느 지자체마다 마찬가지겠지만 유독 완주군에서 환경 문제로 인한 갈등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완주 보은 매립장 침출수 사태인데요. 보은 매립장은 하수 슬러지가 섞인 복토제 47만여 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침출수가 발생해서 문제가 된 사례고요. 더 놀라운 것은 당시 연구 용역 결과 침출수에서 발암 물질로 알려진 페놀류가 기준치의 116배가 넘게 검출됐고요. 비소 성분 역시 초과 검출된 바 있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매립장이 잘못된 계획시설이고 불법으로 공무원들이 묵인했다는 다수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고요. 또 완주군에서는 불법적으로 매립한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통보를 했는데 완주군에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현재 4년 넘게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의원님 이 현재 상황 보니까 알고도 방치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보은 매립장 문제 해결 지금 어려운 상황인가요? 예, 완주 비북면 폐기물 매립장은 비구면 벽돌이 3 90-1번지 일원으로 매립 면적 27,300제곱미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92만 톤으로 구화토가 99.5%로 매립돼 있어서 2017년도부터 해당 지역에 오염 물질을 침출수가 많이 발생되어 하천 등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에 완주군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23년도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를 통해 보은 매립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위한 회의를 총 5차례 진행 상태이며 회의 결과 여러안이 도출되었으나 막상 해당 지역 주민과 위원회의 의견 차이가 커 현재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과 대화 협상으로 적극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로 보은 매립장 사태를 소개했는데요. 엄 기자, 이 밖에도 좀 다양한 환경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했고 또 현재도 좀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BTV 전주 방송에서 3년여 넘게 주민들과 함께하며 10여 차례 넘게 보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상관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인데요. 이것도 이번 사태와 비슷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완주군이 업체 측이 내놓은 입안서를 거부를 하면서 주민들도 이제 한숨을 돌리긴 했는데 만약에 업체가 행정심판 등을 청구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이렇게 비화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커질 수 있는,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봉동읍 폐공장 불법 폐기물을 쌓아뒀다가 화재가 발생해서 큰 사고로 이어진 적이 있고요. 또 완주군 상관면의 한 야적장에 불법으로 폐유리 8천여 톤을 쌓아놓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원님 왜 이 완주군에 유독 이렇게 환경과 관련한 이 문제가 또 갈등이 빚어진다고 보십니까? 네, 이 같은 환경 문제는 비단 완주군에서만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당 주민들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완주군의 교통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좋고 이런 교통력을 고려하면 폐기물 이동에 따른 비용적 문제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관련 업체 또한 완주군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완주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시설이 탐탁지는 않지만 또 꼭 필요한 시설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건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완주군에서는 시급히 해결할 주민 갈등 현안이 많습니다. 그중에 비봉 보온 매립장을 비롯한 상간 오류 폐기물, 소각장, 공동 가격역 폐기물 매립 등 대도시와 공장이 책임을 떠넘긴 폐기물 처리 문제가 완주 군민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축사 낙취와 환경 기초시설이 밀집된 지역 주민의 고충과 애환도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혐오시설로 불리는 시설 설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지역 여건 및 주민 의견의 수용입니다. 현재 보훈 매립장 이전 문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것도 주민의 합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치된 시설에 대한 군의 관리 감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완주 산단을 비롯해 수속 국가 산단 등 조성하고 있는 완주군의 장기적 관심을 대해 마련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완주 전주 통합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 완주 군민 일부는 이렇게 통합 지자체가 출범하면 이른바 님비 시설이 완주군에 쏠리겠다는 우려가 좀 큽니다. 오늘 주제와도 좀 맞닿아 있는 건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시, 군이 통합된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대부분 인구가 많은 분포되고 있는 시 지역의 위주로 행정이 펼쳐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은 혐오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래로 1995년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하면서 익산군에 쓰레기장이 설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각종 시설이 설치에 대한 완주군민들의 우려와 상대적 불쾌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어쩌면 뜨거운 감자와 같은 지역 내 혐오시설을 설치에 대한 결정은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완주군의회 최강호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상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